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이자 딸 하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올해 초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맡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쭉 해온 워킹맘입니다. 사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남편과 이혼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싸우는 일이 다반사이고 사내 안 사내 하는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서로 세월을 견디며 사는 이유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의 경우에는 제 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딸을 낳은 거예요. 우리 딸에게만큼은 온전한 가정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불화가 지속되면서 느낀 건 과연 아이에게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저와 남편이 대화를 할 때면 혹시 싸움이 될까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는 걸 알게 된 후 엄마가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르고 싶어서 이혼했고,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저와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거든요. 어쨌든 이혼은 삶이 전보다 낫다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6살 배기 우리 딸 아이랑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예전에는 눈이 맨날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반달이야. 어머, 원아, 엄마가 언제 눈이 그렇게 뾰족했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엄마는 뾰족하고 마귀 할멈 같았어. 근데 지금은 예뻐. 그 말 듣고 아이한테 미안해서 앞으로는 엄마가 계속 웃어주겠다 약속했고 한 번 더 활짝 웃어줬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부부 사이의 냉랭함은 전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좋은 때도 있었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남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들 이러면서 결혼하는 거다 생각했고 결혼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저와 결혼하는 거 허락받기 힘들다 말할 때도 자존심 상했지만 내가 부족한가 보다 여기며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개인사가 평범하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저 중학교 때 이혼하셨고 줄곧 엄마와 살았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엄마가 저랑 남동생 키우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악착같이 외할머니와 소고기 국밥집을 하시면서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는 엄마 혼자 장사를 하시는데 단골이 많아 문을 못 닫고 있어요. 물론 국밥 장사 하시면서 저와 동생 대학 공부 다 가르쳐 주셨고 집도 사셨고요. 지금은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십니다. 동생은 부산에 사는데 해양대 나와 기관사로 근무해서 거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아요. 한 번 배 타면 2, 3년을 바다로 나가서 생활해서요. 고된 일인데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꽤나 보수가 좋아서 29 나이에 모은 돈이 억대였습니다. 저 역시 대학 나와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돈 만지는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장사하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잘 된 걸로 다 갚았다고 하십니다. 효도 다 했으니 더 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엄마는 우리 남매 잘 된 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우리가 알아서 컸다고 고마워하시지만 순전히 우리 엄마의 고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여자로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존경해요. 엄마가 고생한 건 이혼하고 저와 남동생을 나몰라라 했던 아빠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혼하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못된 아빠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빠가 그랬습니다. 저 결혼 앞두고 한 번인가 연락한 후 지금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아빠는 저와 동생을 엄마가 전부 책임지게 하고 본인은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는 복잡한 삶을 사신 양반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돈 날리고 여자가 떠나버렸죠. 본인이 돈 없고 몸이 아프니 엄마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동생과 저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무튼 저의 가정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너 친정부모가 이혼했다고 김서방한테 책이라도 잡힌 거니?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안 살길 바랐는데 왜 엄마 팔자를 닮으려고 그래? 원이 생각해서라도 조금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이혼 후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란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도 한 번은 말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엄마한테 차마 말 못한 일도 무척 많아. 엄마 마음은 내가 알지만 옛날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요새는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 엄마가 드문 일도 아니고 내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애 키우는데 엄마 사랑만 가지고 돼? 아빠 자리도 필요한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야 해. 너 혼자 얼마나 힘들려고 그래. 엄마, 요즘은 양육비 안 주면 감옥 가는 세상이야. 당연히 애 맡아서 키우는 내가 더 힘들긴 하겠지만 원희 아빠가 아빠로서 책임은 돈으로 할 거니까 괜찮아. 친정엄마가 저 이혼하는 걸 처음에 왜 말리셨는지 그 마음 짐작하시죠? 친정엄마는 딸인 제가 엄마처럼 이혼하면 혼자 애 키우는 여자 소리 듣고 살게 될까봐 싫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도 아빠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던 경험자이니 아이 데리고 이혼하는 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혼 반대하셨지만 소송하면서 제가 제출한 소장을 보고는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 썩을 놈의 집안, 내가 당장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네가 법대로 한다니까 참는 거다. 네가 말 안 하고 살았어도 엄마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 김서방이 너랑 우리 집안 무시한 거 말이다. 그래도 너랑 잘 살라고 나는 눈 다 감아주고 도와줬는데 그놈의 자식 어쩜 그리 밴댕이 속아딱 찐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든든하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아무튼 이혼까지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결혼도 참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 인간과 사는 것도 힘들었고 헤어지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나와 친정은 무시하면서도 처가덕 보려고 하는 남편놈의 이중성을 결혼 내내 겪은 저는 이혼할 때 토시 하나 안 빼고 철저하게 계산해 남편놈을 내쫓았습니다. 문득 저 이혼 과정이라고 상견례 때 마뜩찮아 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네요. 시댁에서는 아마 저 만나기 전에 우리 친정 사정에 대해 들었을 때 자기네보다 못 산다고 짐작했는지 처음에는 냉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고급 세단을 타고 상견례에 온 걸 보더니만 조금 놀라셨던 듯합니다. 남편네는 10년 넘는 산타페에 온 가족이 끼어서 왔는데 우리 가족은 동생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타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상견례 전부터
시댁에서 신혼집 해주기 힘들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셨습니다. 시모는 우리 쪽에서 뭐 해달라는 말 할까봐 걱정이었는지 내내 돈이 없어서 집은 얻어줄 수 없고 둘이 알아서 하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친정엄마가 화통하게 이러셨습니다. 애들 집은 사돈만 괜찮으시면 제가 해줄까 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해주려고 마련해 놓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배를 타는 녀석이라 아직 여자도 없고 장가 갈 생각도 없대서 우리 딸 이름으로 먼저 증여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저의 칭찬으로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도 손 안 대고 코푼격이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혼수는 자기가 한다더니 전부 카드로 긁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저더러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 거저 장가왔습니다. 저랑 엄마는 부족하다 싶은 남편의 허물은 다 덮어줬어요. 대단한 직장을 다니지도 않지만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결혼할 때 이런 식으로 통 크게 딸 도와주는 친정엄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혼했으면 잘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 아닌가요? 아니, 부부라면 서로 배려하고 잘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마치 본인이 저로 인해 윤택해진 삶을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 양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엄마를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고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와 엄마에게 잘 하지는 않고 저에게 잘하라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결혼 초반부터 남편과 참 무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늘 원인은 많았지만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건 기본적으로 남편이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늘 장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제가 멍청하게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보다 결핍이 많다고 생각했고 늘 본인이 저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 저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했어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도 참 웃겼습니다. 자기 집에서 모자란 듯한 집안의 며느리를 들인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안은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이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죠. 저는 다른 건 참아도 남편이 저런 뉘앙스를 말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참겠더라고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남편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요새 이혼한 가정이 한둘인가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접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까놓고 말해 우리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 도와주신 이유만 놓고 보면 저 시댁 안 간다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 다 잊고 온전한 가정이니 뭐니 화목한 가정이 제일이라느니 개소리를 하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혼한 가정의 자식인 나보다는 돈 없어도 양쪽 부모 다 있는 자기가 더 낫다는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이 직접적으로 저런 속내를 내비치는 바람에 시댁에서 시부모 눈피해 말다툼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시집 와서 첫 명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가 명절 당일에 앞치마 벗는 저를 보더니만 친정에 왜 가냐고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묻더라고요. 얘, 너 어디 가니? 왜 앞치마를 벗어? 지금 고모댁에서 우리 집 오신다는데 못 들었니? 당장 그 앞치마 도로 입으렴. 그렇지만 어머니, 저희 엄마가 첫 명절이라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걸요. 점심은 저도 친정 가서 먹어야죠. 제 동생도 부산에서 막 올라왔는데요.
아니, 네 친정엄마도 참 속이 없으시구나. 모자란 집에서 우리같이 뼈대 있는 집안에 딸 시집 잘 보냈으면 먼저 나서서 올 필요 없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고 우리 집 친척들이 다 며느리 얼굴 보자고 하는 거 몰라? 정말 제가 강단 있는 여자라면 그때 다 뒤집어 엎었겠지만 그때는 저도 막 결혼한 새댁이라 차마 어머니께는 더 강하게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욕은 먹더라도 저와의 사이가 나빠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 남편에게 살짝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봐. 나도 오늘은 친정에 가야지. 엄마가 나랑 당신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나는 제사도 다 지내고 할 일 다 했는데 고모님 가족 오시면 인사만 드리고 나가면 안 될까? 그렇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엄마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처갓집 간다고 일어서 버리면 우리 엄마 상처받으실 거야. 모자란 집에 나 장가 보내면서 서운한 거 많으셨다잖아. 당신이 다른 집보다 몇 배로 더 잘해야 우리 엄마도 너를 받아들이지. 또 그 얘기니? 내가 당신 어머니께 뭘 더 잘 보여야 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당신 마음에 안 들지만 며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 줄 알아? 너처럼 부족한 듯 모자란 듯한 여자라야 우리 집에 더 잘할 것 같아서래. 나 엄마 설득하느라 꽤나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한테 잘해. 이런 날 당신이 친정 가려고 안 달래지 말고 진득하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엄마 도와드려봐라.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럴 때 며느리 점수 따는 거야. 우리 엄마가 한번 마음 여는 게 어려워 그렇지 한번 인정하시면 당신 딸처럼 생각하실 뿐이야. 딸?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나 친정에 못 가게 하시면 안 되지. 나는 당신 어머니 딸이 아니고 며느리야. 나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는 친정엄마야. 나는 죽어도 당신 어머니 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최소한 며느리에게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시댁이라는 걸 잊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체 당신네 집안은 잘난 게 뭐야? 당신 부모님 둘 다 멀쩡히 계시면 뭐하냐고. 아들 장가 갈 때 돈 한 푼 못 보탰으면서 꼬박꼬박 아들 며느리 노릇 바라시잖아. 우리 엄마는 적어도 그러시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거의 얹혀 사는 거잖아. 다른 여자 같으면 당신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나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잘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생각해봐. 저는 남편이 저런 식으로 우리 집을 깔아뭉개고 무시할 때가 가장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네 집안에 부족한 며느리이니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결혼 직후부터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남편의 저런 말을 짚고 넘어가다가 늘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특히 명절에 집에 못 가게 하는 건 진짜 당해보신 분만 이 더러운 기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댁이라는 것도 있고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싸웠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대꾸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해온 데다가 첫 명절부터 친정에 당일날 갈 필요 없지 않냐는 말 듣고 나서 상처를 크게 받고 말았습니다. 다툼 끝에 과연 제가 어찌했을 것 같나요? 열받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을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이 오셔서 점심상을 차리라고 치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녁 술상까지 보라고 했지만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자는 말 안 하고 저 혼자 친정에 갈 채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저에게 진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때는 엉덩이만 가볍더니 시댁에만 있으면 어찌나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그랬죠. 다른 가족들 앞이니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동생이랑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 갈게. 당신은 술 한잔하고 아예 잠까지 자고 내일 와. 엄마한테는 그리 말할 테니 마음 쓰지 말고. 뭐, 정 그렇다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우리 집에 있다가 집으로 갈게. 저 인간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가 싶어 화난 저는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고모님이 남편에게 처가에 같이 가야지 왜 앉아있냐면서 남편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나마 상식적인 분이 고모님이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친정에 가는 도중 정작 화를 낼 사람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은 뾰루통한 얼굴을 하고 앉아서는 오랜만에 만난 자기 고종사촌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참고 있던 제 인내심이 폭발하는 바람에 친정가는 차 안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친정집 도착해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했어요. 엄마랑 동생은 분위기 보고 부부싸움 했다는 걸 바로 눈치채시고는 오히려 남편에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되게 못된 놈인 게 뭐냐면요. 거기서 눈치 없이 또 엄마에게 제 험담을 그렇게나 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서 언성을 높였고 억지로 자기를 끌고 왔다면서요. 엄마가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엄마도 속 좁은 사이를 살살 달래면서 비위를 맞춰주시고 마음을 풀어주려 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너무나 철없는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늦게 와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빨리 오겠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사실 사위 편을 들어주신 친정엄마가 현명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 사위 편이 아니라 딸 편을 대놓고 들었다면 아마 저와 남편은 더 싸웠을 테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다음번에 남편은 다행히 친정에 늦게 가자는 말은 안 하더군요. 아마 우리 부부는 결혼 초반에 연애할 때보다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물어봐도 신혼 초에 가장 많이 싸운다고는 하더군요. 무수한 싸움을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우리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늘 돌고 돌아 원점이었어요. 제가 가장 남편에게 불만인 건 자기 어머니와 가족에 신경 쓰는 거에 비해 저나 우리 친정이 무심하게 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돈 봉투를 정성스레 준비하고 외식 장소며 아주 신중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길래 우리 엄마도 같이 챙기려나 했는데 자기 부모님과는 좋은 식당 고르고 골라 모시고 식사하면서 우리 엄마는 따로 만날 날을 잡지도 않고 기껏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장모님은 당신이 용돈 챙길 거지? 우리 부모님이 당일에는 식사하자 그러시니까 저녁에 퇴근하면 바로 본가로 와. 그럼 우리 엄마는 주말에 가서 같이 식사라도 할까? 동생도 없고 엄마 혼자 계실 텐데 서운하실 거야. 주말? 아이씨, 나 골프 약속 있는데 주말에는.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는 일정이야. 나는 못 가니까 그럼 당신 혼자 다녀와. 뭐? 어버이날 당일은 당신 부모 챙기면 주말에는 우리 엄마 챙길 생각 혹시 못 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거야? 그럼 당신은 당신 부모 챙겨. 나는 내 엄마 어버이날 찾아뵙고 식사할 테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를 챙겨야지. 아, 장모님은 어버이날에도 장사하셔야 하잖아. 내가 용돈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주말에 당신 혼자 가서 장모님 드리고 와. 솔직히 내가 드리는 용돈 장모님한테는 너무 하찮은 돈 아닌가? 뭐? 우리 엄마가 용돈 받자고 우리 보고 싶다고 하시는 줄 알아? 당신 정말 너무 예의 없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정 못 가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잊지 말고 전화 한 통은 꼭 드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날에는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기 부모가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미리 잡은 약속이라니까 어쩌겠어요.
그런데 주말에 골프 치느라 저 엄마 만나고 있는데도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는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걸 떠나 배우자 부모에 대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고 배우자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만 자기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면 안 되죠. 남편이 우리 엄마를 소홀히 할 때면 저 역시 시부모님께 그다지 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고는 더 심했죠. 아이랑 아이 친정에 가 있으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운한 사람은 저인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아니라고 늘 못마땅해 했고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단골 멘트 중에 하나는 늘 장모님 돈으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는 개소리였고 우리 엄마 돈으로 어떻게든 쉽게 덕볼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과 아이 낳고 나서도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육아를 몰두하니 남편과는 각방을 쓰고 더 소원해졌죠. 물론 1년 365일 싸우고 살지는 않았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간혹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는 사이 좋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또 어느 날은 당장 이혼할 부부처럼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도 따지자면 시댁에 아주 잘한 건 없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모든 일방적인 건 없는 법이잖아요. 남편이 저러는데 저러고 시댁에 잘하고 싶겠습니까? 어머니는 대놓고 저 싫어하시는 데다 맨날 내 아들 아깝다 소리만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시부모님께 이혼 전까지 예의 없이 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놈의 며느리들이 소홀히 한 일도 없고요. 명절이며 시댁 경조사에 부모님 생신에 김장에 뭘 더 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사고방식을 뜯어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로 죽을 고비가 있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가장 서운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걸 처음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남편이 더 저와 친정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하는 8년 가까이 한 번도 우리 엄마의 생신을 먼저 챙긴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돈도 있고 다 가진 분이라 선물이나 돈도 의미가 없대요. 반면 자기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야 자식 덕 보고 편하게 살기 시작했다면 자기나 저나 더 잘해야 한답니다. 참나. 그런데 자기 부모만 챙기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낳기 전에는 늘 제가 한 달 전부터 예고해도 막상 당일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 맞다. 장모님 생신이랬지? 근데 어쩌지. 내가 내일은 퇴근이 늦을 듯 싶은데 전화드리지 뭐. 남편은 우리 엄마 생신도 챙기지 않는 못된 사이였어요. 엄마에게 늘 용돈을 제가 준비해드리면서도 말은 남편이 챙겨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엄마는 모른 척 하시면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서운하다는 말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아이 낳은 후 직장을 쉬면서 친정에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때부터는 대놓고 안 챙기더라고요. 제가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렸냐 하면 늘 까먹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용돈 드렸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장모님은 뭐 내 전화 바라지도 않으셔. 당신이랑 원희가 가서 얼굴 보이는 거 더 좋아하시잖아. 그래? 나도 앞으로 당신 어머니 생신 되면 당신하고 똑같이 해볼게. 그래야 내 기분 어떤지 이해하겠네.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같아?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힘들게 사시지만 장모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잖아. 당신이 우리 집에 더 잘하는 게 맞지? 아무리 효도가 셀프라지만 거창한 건 바라지도 않고 전화 한 통 드리라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된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시어머니 65세 생신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열심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가서 차를 구경하고 차 견적을 종류별로 받더라고요. 남자들이 차 좋아하는 건 흔한 취미니 그냥 재미로 저러나 했는데 견적까지 받아오길래 미리 못을 박았어요. 당신 설마 차 바꾸려는 거 아니지? 우리 차 지금 멀쩡해. 탄 지 5년도 안 된 거니까 바꿀 생각하지 마. 나는 우리 수입에서 자동차 할부금 내기 싫어.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요. 내 차 아닌데? 우리 엄마 차 본 건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어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니 차를 봤다고? 어머니가 왜 차가 필요하신데? 아버지 차 있으시잖아. 게다가 어머니 60대 중반이셔. 이제는 면허증 반납 고려하셔야 하는 나이 아니야? 당신이 뭘 모르네. 우리 어머니는 70대에도 운전 잘만 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사고 나도 많이 안 다치게 튼튼한 차를 타셔야겠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한 대 뽑아드리려고 보러 다녔어. 사실 지난주에 미리 오더 넣었어. 그래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네. 아마 어머니 생신 때도 차 안 나오지 싶다. 이미 계약까지 했다고? 그럼 차 뽑으면 돈은 누가 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내야지. 아참, 이왕 말 나왔으니 당신한테 부탁 좀 하자. 전액 할부하면 부담이 너무 커서 말이야. 당신이 돈 좀 보태줘. 한 2천만 원만. 그래도 차 가격의 반은 지불해야 부담이 적지. 아주 당연하게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 당신 돈 있어서 어머니 차 사드리라는 거 아니었어?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해놓고 지금 누구더러 돈을 내래. 있어도 못 주고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은 용돈 한번 챙기지 않던 인간이 자기 어머니 생신은 매번 살갑게 챙기다 못해 이제는 차를 뽑아준다니요. 정말 이렇게 치사하고 재수없는 인간이랑 더 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는 듯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돈이 없다니. 당신 정말 돈 없어서 하는 말 아니잖아. 우리 엄마 차 사줄 돈은 없다 이거냐? 좋아. 정말 돈 없으면 장모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 꼴랑 2천만 원이야. 장모님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장모님은 고급차 타고 다니시는데 너는 우리 엄마 보면서 한 번도 마음 쓰인 적 없냐? 평생 한 번은 좋은 차 타보시게 하고 싶어서 내가 사드리려고 맘먹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해드리고 싶으면 해드려. 당신 돈 주고 사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당신 그럴 능력 되냐고. 차값이 연봉인 주제에 뭐? 할부 부담되니 우리 엄마 돈 보태달라고? 진짜 웃기고 있네.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장모님 돈 빌리자는 거야. 이자는 못 드리지만 매달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어찌 믿어? 내가 빌려다 주면 당신이 갚을 능력이 되냐? 절대 당신 말 안 들을 거니까 포기해.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그럼 우리 그동안 돈 관리한 거 내 목 돌려줘.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차 사드리게. 자기 돈을 내놓으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돈? 당신 돈이 뭐가 있다는 건데? 아니 월급도 나보다 적게 받아오고 당신이 쓰는 카드값으로 당신 월급 다 나가는 거 몰라? 우리 생활비는 이제까지 내가 책임졌어. 그나마 지금 야금야금 내가 모아놓은 돈 쓰고 있다고. 정신 차려. 당신 돈이 어딨다고 돈을 내놓으래? 당신 그럼 이제까지 내가 벌어오는 돈을 홀랑홀랑 다 썼다는 거야? 와, 난 그것도 모르고 뼈 빠지게 돈만 벌었네. 내가 카드값을 쓰면 얼마나 썼다 그래? 그럼 우리는 모은 돈이 아예 없다는 거야? 당신이 빼돌린 거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돈 가져와. 안 그럼 나 당신하고 당장 이혼이야? 저는
남편은 입에서 이혼 말이 나오자 쾌재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대신해주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혼? 그래, 좋아. 나야말로 당신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네. 결혼도 거저하고 육아도 안 도와주는 주제. 코딱지만한 월급 주면서 뭐? 돈 어디 있냐고? 빼돌린 만큼 많이 벌어오긴 했니? 맨날 지네 집 부모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빼먹을 궁리만 하고 나도 이제 당신 질린다. 2천만 원 빌려달라는 말 당당히 할 거면 조금이라도 사위 노릇 했어야지. 그래서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혼하면 조용히 나갈 것 같냐?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 당신이 쓴 거 전부 받아낼 거야. 재산 분할 몰라? 아무리 이 집이 당신 엄마가 해준 거라고 해도 내가 벌어다 준 돈 감안하면 절반은 내 몫일걸? 내가 법대로 해봐? 누가 이기는지. 어쩜 저리 멍청한 인간이 있는지. 기본적인 권리관계도 모르면서 본인이 마치 우리 부부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말을 하다니요. 그동안 주식하면서 돈 제법 날려먹은 것도 저 다 알면서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회식한다면서 어디 이상한 술집에서 몇십만 원 단위로 카드 긁어도 눈 감아줬고, 노래방 가면 15만 원어치 도우미 불러 노래 부르고 놀았던 것도 눈 감고 넘어가 줬어요. 근데 저딴 식으로 나오니 어디 한번 단단히 따져 물어봐야겠다 싶더군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법대로 해봐. 나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근데 똑똑히 알아도 나는 협의 이혼 안 해. 당신 소송 이혼하려면 유책 배우자는 소송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우리는 과연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 머리 있으면 생각을 잘해봐. 누가 유리한 위치인지 말이야. 처음으로 생각이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런데 세게 나오던 남편 눈동자가 저의 반응을 보고 흔들리더라고요. 아마 이제껏 그랬듯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뭐? 여기서 내가 왜 나가? 명의는 당신이지만 내가 살던 집이잖아. 네 명이 내 집에 얹혀 산 주제에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집에 살았다고 점유권이 생기는 줄 아냐? 당장 나가서 네 엄마 집으로 가. 아마 결혼 이래 가장 큰 부부싸움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방에서 못 나오게 해도 이건 부모가 아이에게 못할 짓이죠.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그날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마침 친정에서 남동생이 오래간만에 휴식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지라 동생을 불렀어요. 제가 동생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듣더니만 남편은 천안과 마주치기는 싫었는지 짐을 대충 싸더니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더니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이혼소송 착수금 바로 건네고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넘기고 소장 접수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절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재산분할 소송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나 거지꼴로 만들어 쫓아내고 싶은가 본데 절대 맘대로 안 될걸? 좋아. 이혼 소송? 맘대로 해봐. 우리 같이 산 세월 8년이야. 그동안 모은 돈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월급이 얼만데? 그 돈 다 받아낼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당신은 머리가 나쁜 거니? 우리 결혼해서 당신 혼자 돈 벌었냐고.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쓰고 숨만 쉬고 산 거 아니잖아. 이상한 논리 갖다 대지 말고 어디 법대로 해봐. 그러더니만 이 인간이 제가 소장 보내고 나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더니만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하면 조정기간에 양육권 문제나 재산 문제를 협의할 텐데도 말이죠. 사실 재산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돈을 버니 당연히 적금도 있고 주식도 있었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 엄마가 증여해준 집도 있었고요.
하지만 거기에 남편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어요. 전부 철저히 계산하면 남편이 오히려 나에게 돈을 줘야 할 판이라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기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또 우리가 살던 집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성격이라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부와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 대금 내역들을 전부 첨부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월급도 제가 많았고 오히려 생활비를 보면 내 월급으로 먹여 살렸더군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돈을 저에게 토해내지 않도록 관용의 미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져갈 몫은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몫이 2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 놈은 노발대발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 200만 원? 200? 나더러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네. 어떻게 결혼해서 줄곧 가계부를 다 쓰고 내 카드 내역을 다 모아놓을 수가 있어? 이러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난 못 받아들여. 이럴 거면 이혼 못해. 이미 늦었어. 이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청구한 거 잊었니? 당신은 판결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당신 집은 본가로 붙여줄 테니 소송 마무리되면 그달부터 우리 원이 양육비나 잘 붙여.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애도 있는데 정말 홧김에 이혼할 거냐고. 홧김이라니. 나는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할 때부터 늘 생각하고 있던 거야. 당신이 불쏘시개로 쑤셔서 앞당긴 것뿐이고 언제고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 기억 안 나? 우리가 원이 났고 한 방에서 같이 잔 적은 있니? 당신은 육아도 빵점이고 남편 노릇 사위 노릇 다 빵점인 최악의 남자야. 당신 부모 밑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다시 배워와. 저는 남편에게 일가라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의 짐은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물론 양가 부모님 중 난리를 친 건 시댁이었습니다. 너 우리 원희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은 아니야. 너 다시 잘 생각해봐. 애를 생각해야지. 당분간 원희 아비는 우리 집에서 지낼 테니까 너는 시간 두고 마음을 좀 돌려봐.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어머니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데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보고 배웠나 보네요. 아무튼 아이는 명절에 보게 해드릴 테니 그런 줄 아시고 저한테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에게 화도 내고 눈물까지 보이며 아들 버리지 말라 읍소했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한참 돌아서 버린 후였습니다. 그 후 남편 역시 몇 번씩이고 연락해 그전과 달리 싹싹 빌며 재판 결과 나와도 호적 정리하지 말자고 괴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판결문 나오자마자 이혼 신고하고 서류 정리를 일사천리로 마친 저는 집도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엄마와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집을 비웠답니다. 그리고 지금껏 친정엄마와 생활하며 적응 기간을 거쳤고 아이와 저는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이 결국 꽃길을 걷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 대단한 자유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기적인 남편과 살며 계속 상처받고 아이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삶보다는 낫다는 거네요.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를 조금만 아껴주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남편의 마음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니 자업자득인 거죠. 아마 남편과 시모는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원희에게 최소한의 아빠 역할만이라도 성실하게 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마치겠습니다.